제10장 고대의 중국 비단 만들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들은 인도를 동방이라고 불렀어. 그들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동쪽으로 항해를 해야 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인도를 낯설고 먼 곳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인도보다 훨씬 더 낯설고 먼 나라가 있었어. 바로 중국이야.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중국은 극동이었지. 극동이란 세계의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라는 뜻이야. 중국인들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 그런데 지역적으로 뚝 떨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중국인들도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들처럼 강을 가까이 두고 살았단다. 고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강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황허강과 양쯔강이라는 두 강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 강 사이의 그 지역을 황허강 유역이라고 해. 최초의 중국 사람들은 황허강 유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단다. 습기가 많은 땅에서는 벼가 잘 자랐기 때문에 주로 벼농사를 지었어.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개별적으로 독립된 마을을 이루며 살았어. 그러나 결국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황허강 유역의 여러 마을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시켰단다. 중국의 여러 마을을 통일한 지도자가 바로 황제라는 사람이야. 그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단다. 하지만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 전설에 의하면 이 황제가 처음으로 약을 발견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해. 또한 그의 아내이자 왕비인 누조는 누에고치로 비단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어느 날 왕비 누조가 정원의 뽕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궁전 밖은 무역을 하는 대상들의 소리에 딸깍거리는 낙타의 발굽소리, 사탕, 보석, 차를 파는 거리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담으로 둘러싸인 누조의 정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산들바람이 그녀 위에 있는 뽕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걔 있느냐?" 왕비는 시녀를 불러 말했다. "내 점심을 이곳으로 가져오너라. 오늘은 정원에서 점심을 먹고 싶구나." 시녀는 곧 왕비가 좋아하는 마늘과 생강을 버무린 거북이 고기와 설탕에 절인 과일과 밥, 뜨거운 김이 나는 향긋한 차를 내왔다. 누조는 차를 따를 때 퍼지는 향기를 맡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고는 잔을 입에 갖다 댔다. 그때였다. 코앞에서 무언가가 잔 속으로 퐁당 빠졌다. 누조는 잔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둥글고 하얀 뭔가가 뜨거운 차 속에 둥둥 떠 있었다. 왕비는 뽕나무 가지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작고 하얀 고치들이 왕비의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누에고치였다. 고치 안에 누에는 나방으로 변해 곧 고치를 뚫고 날아갈 것이었다. "얘야, 이것 좀 봐. 누에고치가 내 찻잔으로 떨어졌어." 하고 누조가 말했다. "새 잔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왕비님." 시녀가 대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잠깐만." 누조가 시녀를 불렀다. 누조는 잔에 빠진 고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고치 안에서는 누에를 10만 번은 감을 수 있을 정도로 길고 가늘고 반짝거리는 실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뜨거운 물 때문에 고치가 풀리기 시작했다. 누조는 실 끝을 살짝 잡고 길게, 더 길게 계속해서 잡아당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을 끌면서 정원을 걸어다녔다. 실은 굉장히 길어서 정원을 12바퀴나 돌아야 했다. 또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에 흔들거렸고 녹은 은처럼 햇빛에 반짝거렸다. 이것으로 옷을 짤 수만 있다면." 누조는 감탄했다. "황제 폐하를 위해 멋진 옷을 지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너무 가늘어서 천으로 짤 수가 없겠는데요." 하고 시녀가 말하자 왕비가 말했다. "다른 고치를 가져와 봐라. 다른 실도 풀어보자꾸나." 오후 내내 왕비와 시녀는 누에고치에서 가늘고 반짝이는 실을 풀었다.
그러고는 누에고치의 실이 목하실만큼 두껍게 될 때까지 실을 꼬아나갔다. 어느 정도 실이 만들어지자 왕비는 길쌈하는 여자를 불렀다. 길쌈이란 천을 짜는 일을 말한다. 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짤 수 있겠느냐? 이런 실은 난생 처음 봅니다. 길쌈하는 여자가 감탄하며 말을 이었다. 이 실은 머리카락만큼 가늘지만 꽃잎만큼이나 부드럽군요. 그녀는 실을 가지고 가서 햇빛에 반짝이는 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천을 짰다. 누조는 그 천을 가지고 남편인 황제를 위해 옷을 만들었다. 황제는 그 옷을 보자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했다. 이제부터 이 천을 비단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을 만드는 비법이 절대로 궁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 왕실 가족만이 누에고치로 만든 이 소중한 보물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조와 그녀의 시녀들은 비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을 만들게 된 거야. 그들은 누에를 쟁반에 놓고 뽕잎을 주면서 키웠어. 그리고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를 기다렸다가 귀중한 비단실을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치를 풀었지. 중국은 곧 비단으로 유명하게 되었어.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단 만드는 비법을 알지 못했단다. 은나라의 상형 문자. 오늘날 황제나 그를 따랐던 통치자들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어. 그들이 자신들의 제국에 대해 문서화된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야. 고대 중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수백 년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나 전설을 통해 알려진 것들 뿐이란다.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덧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어. 중국인들이 황허강 유역에서 살았고 벼농사를 짓고 누에를 키웠다는 것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애썼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또 황제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뒤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의 이름은 탕이었고 은 집안의 사람이었단다. 이 집안이 이후 500년 동안 황허강 유역을 통치했지. 중국에서 이 시기를 은 왕조라고 해. 왕조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안이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는 형태를 말해. 그 이전의 통치자들에 비해 은 왕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어. 은 가문이 통치하는 동안 중국은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청동으로 무기와 바퀴, 농기구를 만들었단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연장과 무기들은 나무로 만들어진 연장들처럼 썩어서 없어지지 않지. 수천 년 뒤에 고고학자들은 은시대의 폐허 속에서 묻혀있던 청동 연장과 무기를 찾아냈어. 청동 무기는 은 왕조 때의 중국인들이 활과 화살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줘. 그들은 적을 공격할 때 전차를 사용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했어. 또한 농기구는 그들이 벼는 물론 밀과 뽕나무를 재배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말이 끄는 쟁기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나 은 왕조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은 왕조가 통치하는 동안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글자를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뼈나 청동판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어. 최초의 중국 글자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 특별한 그림을 상형 문자라고 해. pictograms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픽토는 그림을 뜻하고 gram은 문자를 뜻하지. 다시 말해 상형 문자란 그림처럼 보이는 글자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태양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는 이런 거야. 이것은 태양빛이 양쪽으로 빛나는 태양의 그림이야. 물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는 다음과 같다. 물결이 보이는 것 같니? 다음은 집을 의미하는 은 왕조 시대의 상형 문자야. 다음은 활과 화살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란다. 병사를 의미하는 상형 문자는 약간 복잡해. 이 병사는 한쪽에 도끼가 있고 다른 쪽에는 칼이 달려있는 도끼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야.
중국인들은 이러한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한 편지를 쓰기도 했단다. 황허강의 범람과 벼농사. 고대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어. 그들은 돼지와 닭, 소 같은 동물들을 키웠단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곡식을 재배하기도 했지.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집트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키울 수 없었던 곡식을 재배했어. 바로 쌀이라는 것이야. 쌀은 물이 많은 땅에서만 자랄 수 있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땅은 메말랐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나 중국의 황허강 근처의 농경지는 여러 달 동안 물기가 많은 상태로 있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었지. 7살 먹은 친이란 아이가 있었어. 친은 중국 고대 시대의 벼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 어느 봄날 아침, 친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자고 있는 방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친은 너무 흥분해서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논에 일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친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창문을 덮고 있는 빳빳한 종이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다. 친은 일어나서 바닥에 깔린 요 위에서 자고 있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여동생을 지나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다. 그가 문을 열고 계단에 서자 황허강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은 봄비 때문에 평상시보다 물이 불어나 더욱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친의 마을 사람들은 몇 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친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아름답고 청명한 분홍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 될 것 같았다. 집 뒤에서 땅을 헤집으며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와 닭들이 닭장 모서리를 긁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은 아침마다 돼지 3마리와 닭 4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가축에게 먹이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모든 허드렛 일이 다 끝나는 것이었다. 친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난 뒤 손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불도 가져다가 밖에 널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이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물이나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침마다 친은 이렇게 했다.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신경 쓰는 일은 장남인 친의 의무이기도 했다. 친의 아버지는 눈을 뜨고 웃으며 말했다. 벌써 일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니? 지금 당장 갈 건가요? 친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까지 기다려라. 친의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친은 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머니는 쌀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다. 저녁으로 작고 달짝지근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다. 친의 여동생은 마루에 앉아서 가장 좋아하는 헝겊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끝냈다. 아버지는 강 쪽으로 나 있는 논으로 친을 데리고 갔다. 몇 주 전 황허강이 논으로 범람했다. 친의 키보다 더 높게 물이 넘쳐 흘렀다. 물은 강바닥에 있던 부드럽고 비옥한 진흙을 논에 남겨놓은 채 강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논에는 발목까지 찰 정도로 물이 남아 있었다. 이 벽시가 보이니? 친의 아버지가 물었다. 오늘 이 벽시를 논에 뿌릴 거다. 네가 할 일은 내가 벽시를 뿌리는 동안 논에 있는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이란다. 친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논으로 들어갔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에는 너무 차가워서 발이 시릴 정도였다. 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돌멩이를 골라내려면 손을 물속에 담가야 했다. 손가락도 곧 뻣뻣해졌다. 그러나 친은 꾹 참고 계속 일했다. 친의 앞에서 벽시를 뿌리고 있는 아버지는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있었다. 친은 아버지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친의 등과 머리는 햇볕을 받아 따뜻해졌지만 손과 발은 추워서 욱신거렸다. 드디어 아버지가 논 밖으로 친을 불러냈다. 오늘 아침에는 네가 어른만큼 일을 했구나.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치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돌멩이를 골라내느라 내인의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등은 쑤셨고 손발은 차가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치는 자신이 해낸 일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점심으로는 아주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가 올라왔다. 아버지도 친의 언 몸을 녹여주기 위해 김이 나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친은 흙으로 된 난로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가 해주는 대홍수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인데 말이다. 봄비가 내리고 또 내리고 며칠 동안 계속 내리더니 마침내 황허강이 두 그루 넘쳐 흐르고 말았단다. 농경지만 침수된 것이 아니었어. 엄청나게 밀려드는 홍수가 우리 집은 물론 마을 전체를 휩쓸어 버렸지. 우리는 집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다. 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만약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잠겼다.